무조건 분위기입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시장은 분위기입니다. 이게 팩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현실이다. 이게 사실이다. 자,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잘 나오고 있죠. 지금까지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저점부터 찍어갖고 조정 없이 지금 5일선 태워서 13% 좀 넘게 14% 가까이 반등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기대할 만한 강한 주도 상승은 아니고, 주도주를 몰고 상승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기술 반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특별히 어떤 이슈라기보다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는, 요거 모트렉스처럼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전체 반등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테마나 이슈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그동안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런 상승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런 상승들은 기술 반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재가 아직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죠. 시장에 악재가 없었냐? 아니죠. 원래 항상 시장은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래서 시장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분위기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시장은 분위기입니다. 분위기에 모든 게 좌우돼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분위기 파악하면서 매매를 하는 거지, 기업의 가치, 기업의 호재 요런 거 의미 없어요. 우리 다 아시겠지만 방산주가 지금 유럽에 수출하고 있죠. 폴란드에서 방산주가 주문이 들어왔는데 그거 근데 2달인가 1달 전부터 뉴스 나왔던 거죠. 사실은 아시죠? 예, 뭐 우리나라 자주포 탱크 수출한다, 그거 이미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저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터지고 나서 이미 그 계약 소식 들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분위기가 어때요? 하는 말투나 꼬라지 보면 마치 최근에 생긴 이슈 같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뭐다? 지금 방산주를 띄워주고 있다. 이게 분위기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호재는 없죠. 근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태로 인해서 말을 그렇게 갖다 붙이고 수급을 쏘니까 분위기가 방산주 쪽으로 뭔가 기대감이 들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매출, 기업의 가치, 기술, 호재 그런 거 따지고 있으면 세워라 내워라 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반대로 분위기가 최악이다. 와, 지금 분위기가 사실 좋지 않죠.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어때요? 섹터 쪽으로 봤을 때 방산 쪽은 이제 세력이 좀 밀어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는 어때요? 네, 우리 다 알다시피 침체 온다, 악재다.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재가 없었던 날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북한이 미사일 쏘고 유럽이 브렉시트 탈퇴하고 유럽에서 경제가 어떻게 되고 피그가 어떻게 되고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코로나 악재 터지고 전쟁도 나고 주구장창 그냥 악재예요. 주구장창 악재. 항상 악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죠. 기업이 실적이 좋아요. 2분기 나왔죠? 제가 말씀드렸죠? 2분기 실적 좋다고.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2분기가 실적이 좋다. 이 상황에서도 방어를 했다. 방어는 했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시장 괜찮다라고 분위기 조성하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무조건 실적 좋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실적이 좋다, 위기를 극복했다 그러면서 분위기 조성하면서 가면 가는 거예요. 약간 지금 그 분위기인데 완전하게 회복해주는 그런 모양으로 말하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 분명히 방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기 침체다 경기 침체다 경기 침체.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경기 침체를 미국의 어떤 유명한 투자자가 그 말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뭐냐? 네 주변에 실직자 있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너 실직했냐? 이거 굉장히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네 주변에 실직자 있냐? 없어요. 제 주변에 없어요. 오히려 요즘에 좀 잘 벌어요, 주변 사람들. 그럼 너 실직했냐? 아니죠. 아니에요. 오히려 기업들이 이제서야 조금 더 채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 침체로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 뭘로 봐야 되냐? 물가 상승, 그냥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인플레이션이 심한 거는 사실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좋아서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네, 경기가 좋아서 인플레이션이 가중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니까 금리 올리고 이렇게 좀 완급 조절하는 건 뭐예요?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는 건데, 자, 호황이 있으면 침체로 가죠. 경기 순환 곡선이라고 하죠. 여기는 조정 국면이라고, 이게 뭐라고 하지? 하락 국면이라고 하나? 네, 조정이죠, 그냥 조정.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예요, 사실. 침체는 아니고. 그 침체는 어디냐? 이거예요, 이거. 금리 올리고 좀 비싸지니까 약간 쫄아 있는 거지, 사람들이. 부동산도 안 사고. 그래서 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조정 국면이 엄연히 말하면. 침체는 이제 하도 이거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뭐 투자도 안 하고 설비도 안 하고 사람도 고용도 안 해. 그리고 정년은 막 차오르고 있어. 그럼 일자리를 잃는 사람은 많은데 기업이 고용을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금리를 내려요. 너네 투자해. 이게 기본적인 경제 원리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침체를 벗어나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주식은 가치 투자할 때 언제 사는 거예요? 침체 때 사는 거예요. 가치 투자할 거면. 그게 맞아요. 왜? 침체 때 싸니까. 침체된다고 해서 기술 갖다 버립니까? 회사가 침체라고 해서 뭐 성장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아우 경기 침체구나. 경기 침체 왔네. 우리 다 같이 그냥 휴가 가자. 금리도 높네. 우리 다 놀자. 개발도 안 하자. 생산 라인도 돌리지 말자. 연구도 하지 말자. 그래요? 아니죠. 기업일수록 경기 침체와 어려움이 올수록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만들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해결할 노력 방향을 정하는 거죠, 기업들이. 근데 자꾸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는 건 뭐다?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다. 계속 말하지만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뭘로? 압박을 주는 거죠. 투자자들에게. 이게 놀랍게도 언론에서 진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 전까지 진짜로요. 여러분 2달 전에 제가 저기 이제 먹자거리 같은 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회식하는데 가니까 사람이 바글바글 했어요. 진짜로 바글바글 했습니다. 근데 이 분위기 이렇게 딱 폼 잡으니까 그러니까 압박하니까 먹자 여기에 바글바글은 아니고 사람이 안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야 이 분위기 언론의 힘이다 이게. 생각해보세요. 객관적으로. 침체 온다고 하면 부동산 사고 싶겠습니까? 침체 온다고 하면 뭐 놀러 가고 싶겠어요? 마음 편히? 계속 이렇게 언론에서 때리는데. 그래도 결국 내수시장을 살려야 되고 활성화시켜야 되잖아요. 경제라는 걸. 그래서 이 침체 프레임을 계속 갖다 붙일 수는 없어요. 계속 침체다 하면은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는데 진짜로. 소비 안 하면 진짜 얼어붙어요. 얘네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저기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이거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를. 그쵸? 진짜로 여러분 주변에 기업이 무너져갖고 금리 너무 올랐네 하면서 이제 파산 신청하는 거죠. 기업이. 야 우리 이제 이자를 못 갚습니다. 우리 빚을 못 갚아요. 파산해서 고용 해고하고 구조조정 들어가고. 그게 진짜 경기 침체죠. 2020년도에 코로나 터졌죠. 이때 여러분 주변에 실직자 많았습니까? 여러분은 실직을 하셨나요? 답은 yes였죠. yes. 그럼 이게 제일 위기죠. 사실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긴 겁니까? 코로나 위기를. 미국이 미친 듯이 돈을 풀어서 그냥 망해가는 회사 채권도 다 사줬어요. 미국이 2020년도 때 정크펀드라고 하죠. 망해가는 회사들의 채권까지도 싹 매입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미국 빚이에요. 미국 빚. 그리고 미국 빚을 어떻게 갚고 있어요? 지금 무기 팔면서 갚고 있어요. 이게 팩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현실이다. 이게 사실이다. 미국이 패권과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죠. 경제라는 게 결국 이제 패권이 되는 거죠.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달러를 미친 듯이 말도 안 되는 수치로 풀어버려서 이 달러가 많이 풀리다 보니까 경제 기반이 약한 나라들이 2020년도 때부터 디폴트를 예상했어요. 왜냐면 경제 셧다운 시키고 국민들한테 돈 뿌리고 미국 사람들한테 그 회사채 막 사주고 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미국 사람들이 일을 해야 그 낙수 효과가 발생을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남미 국가들. 이런 국가들에게 낙수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건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달러를 풀어서 살아남았지만 그 밑에 있는 나라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디폴트 파산 신청한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포장하고 있어요? 예,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가중돼서 그 나라들이 디폴트를 신청한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전쟁 난 지 몇 개월 됐다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으로 따지고 보면 이때 코로나 때가 굉장히 심각했다. 그런데 결국 심각해도 전 이때 놀랐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진짜 잘 산다는 거 전 이때 실감했어요. 아, 우리나라 진짜 잘 사는구나. 왜? 실직을 해도 일자리 잃어도 그래도 일하고자 하면 일자리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막 일자리 진짜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의지를 갖고 한국 안에서 아무리 코로나가 빵빵 터져도 일하고자 하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도 막 오르고. 부동산도 사요. 사람들이. 막 실직자 많고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 됐는데 사람들이 풀 대출 받아서 부동산 사요. 상황이. 그게 뭡니까? 우리나라 진짜 잘 산다는 거를 저는 코로나 때 증명이 됐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위기도 넘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침체 프레임이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봐요. 침체 프레임. 네, 프레임을 씌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조정은 되죠. 사실 이럴 때일수록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여러분 사실은요. 저렇게 계속 압박을 주면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네, 안녕하세요. 와조스키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와조스키 홈페이지가 개설이 됐습니다. 와조 인사이트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여러 교육 프로그램과 그리고 시황 분석과 그리고 세력주 종목 분석, 그리고 특별히 세력주 매매 공식 책을 구매한 분들에게 챕터별 무료 강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세력에 대해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 안에 강의는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 홈페이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